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자, 바람도 좀 불고, 겨울이 이제 그냥 가지는 않죠. 갈 듯 말 듯 하면서 봄 날씨다 싶으면 또 춥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바뀌는데,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제 저녁에,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뭐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했더니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온다는 거야. 길거리에서라든가 뭐 지하철에서 보통 그런 거 파는 거 많죠.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게 왜냐면 또 새로운 거 같고 또 싼 거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자꾸. 그 말하는 사람도 이제 말솜씨가 좋으니까 쉽게 해서 유혹을 잘하는 거죠. 똑같아요. 홈쇼핑에서 몇 분 남았습니다 할 때 하면 사람이 시간 끝나기 전에 사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뭘 자꾸 사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몇 번 얘기해도 고쳐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하도 이제, 사주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시댁에 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다 했더니, 아니, 사주에도 그런 게 나오냐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한번 또 조금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 구성이 이제 재가 없어요, 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 사주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오행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듣는 분이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관심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공부 좀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 목표를 어떻게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그 사주에서 과연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주로 드리는 건데 이 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현실적으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돈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재가 없으면 내가 물건을 자꾸 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얘기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느끼지 몰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일시적으로 좀 잠깐 쓰일 정도지 그게 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걸 사다 놓으면 굉장히 내가 필요할 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직시력이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돈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내가 딱 쥐면은 못 나가게 이렇게 어떻게 돼? 이걸 손을 이렇게 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위에 쭉 한번 보세요. 주위에서 돈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쓸 때 한 상황을 보세요. 꼭 자기가 필요한 거 이해는 잘 안 씁니다. 특히 또 남자들 같은 경우 재가 없으면요. 허세를 부려요, 허세. 그게 현실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면 위주. 아니, 본인이 나가서 카운터 앞에 가서 카드 내밀 이유가 없잖아. 본인이 산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그런 행동을 해. 그러고 나서 월말에 또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 바가지 긁힐 수밖에 없죠. 당신은 뭐한데 이렇게 카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꾸 얘기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그러는데 안 하긴 뭘 안 해. 똑같이 계속 하죠. 그걸 무시 못 해요. 그 기운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기운이 어떤 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재가 없다는 건 아주 지극히 남한테 어떻게 돼요? 째째하다든지 아니면 뭐 구두사라든지 하여튼 이런 오해될 만한 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가서 그냥 돈을 내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근데 그거는 본인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라는 건
꼭 있어야 돼요. 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결과 중심형, 즉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과정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유로 되어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과 중심형 일을 하면 돈도 못 벌고 고생들 하고 또 돈만 잃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 이런 사주 구조가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없다 보니까 그때 생각에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죄인데 그러니까 내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죄가 있어서 내 사고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죄인데 죄가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한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현실성에 관계없이.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찌끔찌끔 계속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죽겠대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자꾸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바로 그런 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주 구성을 조금 더 보시면,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로 해서 고쳐지지 잘 안 해요. 예, 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그걸 쓰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많은 기운이, 발달된 기운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걸 연구해야지, 없는 걸 자꾸 뭘 만들어 쓰려고 하면요, 있는 것도 써서, 지금 있는 걸 써서 경쟁해도 쉽지 않은데, 없는 걸 만들어 쓴다는 건 어떻게, 지금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나가니까 백전백패예요. 없는 거 자꾸 쓰려고 하면은. 이 사주에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죄를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인성을 쓰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 보면 자기 이제 비견겁제가 또 강하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결과 중심의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결과물이 잘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죄가 없는 사주는 과정 중심형 일을 하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 사주 특성이 조금 다른, 사주가 뭐 한 52만 가지인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8글자 조합이 한 51에서 한 52만 가지가 나온다는데, 여기 이 구조를 보면은 정사, 정미, 무진, 신유 이렇게 나오죠. 자, 특징이 이 간여지동이라는 거야. 아래로 금으로 되어 있죠. 아래의 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의 화로 되어 있고, 요거는 양인이라고 그래서, 자, 간여지동이 3개 있고, 이 음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태어난 이 월지가 미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특징은 화가 3개, 토가 3개, 금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있지는 못해. 여기서 보면 화, 토, 금, 수, 목인데 수하고 목 기운은 없다고 봐야 돼. 여기 떠 있는 기운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좀 지장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기운이 점수로 환산하면 한 90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약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 토가 이렇게 발달돼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목이 역할을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무토 입장에서 무토가 해야 될 일은 나무를 키우는 거거든요, 나무를. 근데 키울 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이게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두리번 하다가 그냥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어떤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목이 좀 있어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돼요? 나무 키우는데 어떤 내 힘을 다 전력을 쏟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에서 이게 웬만하면 이게 오행이 골고루, 오행 이제 구족이라고 그러죠. 5가지 기운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좋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수하고 목 기운이 없다고 봤을 때 토 입장에서 수는 재죠. 토 입장에서 목은 관이고 재관이 없는 사업자 이 사람. 재관이 없다는 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 조그만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모양인데 이 동대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그 재밌는 거 구경할 게 많거든. 그 옆에 그 동묘라고 해서 거기에 옛날 고가, 뭐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옛날 물건들 길거리하고 이렇게 아주 밀집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거기를 들려서 자꾸 오시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재관이 없다는 건 사람이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관이 발달돼 있어야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사주에서는 화하고 토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그럼 이 화하고 토가 발달된 사주는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정감이 되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정된 사주는 우리가 이제 승도지명이라고 해서 스님팔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운이 와도 아무리 안 좋다가 하는 운이 와도 내가 그렇게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구조처럼 이 타격이 심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아주 안전하게 흘러간다는 거야, 사주가.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지루하죠? 맨날 그날이니까 이게 삶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현실이 너무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 한번 사고도 치고, 그 다음에 돈도 까먹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삶이 좀 등락이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어느새 70대인데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삶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간다? 산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이런 사람 얘기가.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 아유, 난 이제 삶에 재미도 없고, 뭐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산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사주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승도지명이라고 그래. 스님사주라고 그래. 화가 발달돼 있고 토가 발달돼. 이렇게 되면 아주 사주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삼상격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삼상격이라고 그래. 세 가지 삼상격 이렇게. 자, 요 삼상격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화하고 토하고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용신이 자, 기본적으로 토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희신이에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 토가 와도 좋고, 화가 와도 좋고, 금이 와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삼상격 사주는 반드시 뭘 확신하셔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경우 화가 와 있었죠. 어렸을 때. 그러면 20살 때까지 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이 삼상격이라면 이게 용신이 화니까, 이때 와서 이게 운이 좋게 흘렀어야 되는데, 자, 이때 20살까지 이렇게 삶이 좋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때 공부 안 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운이 아무리 좋게 흘러도요. 이때가 대학교 들어갈 때잖아요. 2대운까지가. 이때 자, 삼상격이라고 하면은 화운이 와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학교를 제대로 못 갔다는 얘기는 삼상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삼상격 있을 때는 한번 물어봐야 돼. 어렸을 때, 그동안 살아왔을 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삼상격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또 삼상격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이제 금도 두 개가 이제 간여지동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가는데, 이 토 자체는요, 스스로 내 에너지를 금기운한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하면.
토는 절대로 내 기운을 금한테 전해주질 않아. 생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이 토 기운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금이 토 기운을 설기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금 입장에서는, 이 왕지에서는 이 여기 끌어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는요, 이 기운이 나한테는 오히려 이 보석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먼지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이 토 기운을 끌어다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삼상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리 강한데, 재관이라는 건 이리 강한 에너지를,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재관이. 관이 있어야지 제어를 하는데, 이 제어를 못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직장다운 직장을 또 잡을 수가 없죠. 재관이 없으니까. 이 관이라는 게 이제 직장을 나타내는데, 직장다운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주에 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재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보면은 사주 구조로 봐서는 돈복도 없고 마누라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나한테 딱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기 드물죠. 그때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라든가 호르몬, 신의 유혹이죠, 호르몬이요. 갑자기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남자를 봤을 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봤을 때 내가 가슴이 뛰질 않았는데 그 남자, 그 여자를 봤을 때 가슴이 뛴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호르몬 장난이라는 거예요, 호르몬. 예. 도파민이 나왔을 때 그게 환각물질이라고 그러죠. 그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됐을 때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의 유혹이라는 거야. 절대 신의 유혹이 없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이제 부인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겠어요. 다 답답하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 몇 푼 저 용돈 주면 다 그런데 쓰잘데없는데 자꾸 뭘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사주를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재관이 없으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여기 재. 그 다음에 관은 뭐야? 나를 제어하는 능력,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없어요. 사주에서 여기 이제 용신이라고 써놨는데 궁극적으로 용신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재관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 사주에서 제가 배우자도 되고 돈도 되고 관은 내 직장이고 자식이고 요 재관이 용신이라고 결국은. 근데 그게 재관이 없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사주 구조예요. 치명적인 사주에 이게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고. 사주에서 재관이 없다는 건 정말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주의 구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다운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런 성향을 띠지는 못해요. 좀 약간 정적인, 음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은 또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이 간여지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집 꺾을 수가 없어. 똥고집이라고 그러지, 그냥. 그러니까 마누라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재가 없으니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말. 거기다 사주 구조도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여기에 벌써 일주예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주인공과 똑같은 기운이 있다는 거는 이게 배우자가 이 자리를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간이 지동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부부의 운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 이 부부 운이 약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관이 있었으면 조금 달라지는데 그게 재가
배우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니까 나와 똑같은 기운이 같이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령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이 나와 똑같은 동료, 친구, 동업자만 이렇게 안방에 같이 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어올 수도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라는 거는 그래서 이 재는 내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재라고요. 그 남자 입장에서 딱 맞죠. 여자를 내가 어떻게 돼요? 아껴주고 책임져야 되고 또 여자를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 재가 없으면 단순히 돈만 없다고 이렇게 이 돈 자체도 마찬가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돈도 이렇게 내가 쥐고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재가 있다는 거는 바로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자, 집에서, 자,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용돈을 남편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가 없는 남편들은요, 그 돈을 요새 뭐 다 카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개념 없이 돈을 써버리는 거야. 그런데 재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그 순간에, 돈을 쓴 거를 자기가 어떻게 돼? 값어치 있게 돈을 쓴다는 거야. 쓸데없이 돈을 쓰질 않고.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 카드가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허세가 있잖아. 어디 가서. 쪽팔린다 그러죠.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야. 아니, 여럿이 같이 먹었으면 그날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돈 내는 거.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두세 명이 있으면 뭐 몇 분씩 같이 걷어서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내든지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 낼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내자 이 얘기잖아. 그게 죄가 있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먼저 나가서 카운터 앞에 카드 내미는 거 이렇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 사귀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려면 사주를 많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 그럼. 근데, 자, 요게 주인공이야. 여기에서 내가 극하는 게 수거든요? 남자 사주에서. 그 여자 사주에서 마찬가지야. 여자 사주에서 남자의 관이라는 게 없어요. 관이라는 게 없고, 재라는 게 없으면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돈을 헤프게 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는 기본적으로 음이기 때문에 뭔가 수렴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남자들처럼 이렇게 이 돈을 헤프게 쓰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같은 여자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재가 없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적은 편이야. 친구 사이에는 인기가 좋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 남자 사주에 재가 없을 때, 그런 경우는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돈 관리가 안 되면요,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 돈이 지금 풍부해가지고, 난 돈이 너무 많은데 쓸데가 없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돈 해요. 자,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여자도 마찬가지야. 재가 없으면요, 내가 상대편한테 뭘 이렇게 사서 선물한다 하더라도 그 선물이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야.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결과 예측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재가 없으면 결과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 오늘 그게 공부의 딱 요지입니다. 재가 없을 때 결과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죄 없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조금 불만스러운 걸로 이렇게 하소연하러 이제 전화로 와서 이제 사주를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였는데, 이 사주가 마침 이렇게 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